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치가 왜 이렇게 시끄럽기만 할까? 도덕적인 정치 정말 가능한 걸까? 예전 선비들이 꿈꾸던 정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늘 정치를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정치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인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도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퇴계 선생님이 꿈꾸었던 정치의 이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도덕적 정치의 이상, 퇴계 선생님이 꿈꾸었던 바른 정치,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특히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편안하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정치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정치를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퇴계 선생님은 정치가 우리 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본이 바로 도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퇴계 이황 선생님과 함께 도덕적 정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퇴계에게 정치란 단순히 나라를 운영하는 기술이나 권력을 다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매우 본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퇴계는 정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도덕의 실천이다. 이 한 문장에는 퇴계가 생각하는 정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즉, 정치란 단순히 권력을 잡는 일이 아니라 오직 백성을 위한 일이어야 하며 도덕을 실천하는 일, 그리고 올바름을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계는 정치를 도덕적 행위의 연장선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정치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실현해야 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치는 결코 바르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의 내면, 즉 그의 마음가짐과 인격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공정하게 판단하려는 마음, 사심 없이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정치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퇴계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체의 방향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통치자가 자신을 수양하고 도덕적 완성을 이루는 것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정치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비판합니다. 퇴계의 가르침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계 이황이 그토록 강조했던 도덕적 정치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덕은 정치의 기준이 됩니다. 퇴계는 도덕이 없는 정치는 혼란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아래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이 튼튼해야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듯이 정치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가치들이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도덕입니다. 이 도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무시된다면 정치는 오직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둘째, 도덕은 백성을 편안하게 합니다. 백성은 지도자의 마음을 느낍니다. 정직하고 바른 지도자는 백성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일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 밑에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언제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직하며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라면 백성들은 기꺼이 그의 통치를 따르고 사회는 안정될 것입니다. 도덕적인 정치는 백성들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감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번영과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도덕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퇴계는 도덕은 나라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도덕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보았습니다. 나라의 존립과 번영은 단기적인 성과나 물질적인 풍요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가치와 규범이 얼마나 굳건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의 부패,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서서히 나라의 기틀을 좀먹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정치는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는 초석이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처럼 도덕적 정치가 단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현실 정치의 성공과 사회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녀와 손주의 미래, 지역 사회의 변화, 그리고 나라의 안정과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복지, 환경, 교육 등 어느 하나 정치와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퇴계는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백성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씀처럼 정치는 우리의 일상을 반영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은 평생을 살아오며 정치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나라의 발전과 후퇴를 목격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어떤 정책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했는지, 어떤 지도자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했는지를 몸소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도덕적 정치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더 깊이 느끼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미처 보지 못하는 역사적 맥락과 경험적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퇴계의 도덕적 정치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퇴계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정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단순히 도덕적 정치를 주장하는 학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이상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퇴계 선생님의 실제 일화를 통해 그가 얼마나 도덕적 정치의 본보기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관직에 있을 때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발음을 잃으면 안 된다. 그의 강직함과 원칙주의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명령이 내려오자 많은 관리들이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퇴계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해치는 일이라면 나는 그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당시 경직된 조정 분위기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발언에 많은 관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도리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부당한 명령은 철회되었습니다. 이는 퇴계가 단순히 이론가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지방관으로 재직할 때 탁상 공론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백성들의 고통을 살폈습니다. 가뭄이 들면 직접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때 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이 진정한 정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백성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진정한 도덕적 실천이었습니다. 퇴계의 삶은 그 자체가 도덕적 정치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개인의 안위보다 백성과 나라의 안녕을 우선시하며 늘 옳은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청렴하고 강직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줍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이야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예를 들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즉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겠죠. 또한 약자를 돕는 사람, 힘없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이익만을 쫓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즉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맡은 바에 책임을 지는 사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의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퇴계가 말한 도덕적 정치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일맥상통합니다. 퇴계는 지도자가 이러한 개인적인 도덕성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도덕적인 사람의 모습이 곧 퇴계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도덕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신뢰를 느끼고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에게도 이와 같은 도덕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짧은 공감의 시간을 통해 퇴계의 철학이 결코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도덕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습니다. 그의 사상 속에서 우리는 도덕적 정치를 실천하는 3단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바르게 하기입니다. 퇴계는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정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바르면 정치도 바르게 되며 백성들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사적인 욕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퇴계는 학문 수양과 자기 성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이 바르게 정돈되어야만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어떤 좋은 정책도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백성을 먼저 생각하기입니다. 퇴계는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민본주의 사상의 정수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헤아려야 합니다. 백성들의 삶이 공공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의 생계와 안정을 보장하고 그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지도자의 도덕적 의무이자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셋째, 올바름을 지키기입니다. 퇴계는 옳은 것은 지키고 그른 것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이나 사적인 이익보다 도덕적 올바름을 우선하는 것이 도덕적 정치의 핵심입니다. 정치는 때때로 타협과 조정을 필요로 하지만 도덕적 가치와 원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명령이나 부패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고 정의로운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올바름을 지키는 태도가 있어야만 정치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형성되고 사회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 단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마음가짐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가 나오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올바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퇴계는 이러한 도덕적 실천을 통해 이상적인 정치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퇴계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며 올바름을 추구하는 정치 지도자를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꿈꾸었던 도덕적 정치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구현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단언컨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첫째, 사회가 안정됩니다. 지도자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정치를 운영하면 예측 불가능한 갈등이나 혼란이 줄어듭니다.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부패가 줄어들면서 사회 전반의 질서가 확립됩니다. 백성들은 안정된 사회 속에서 각자의 삶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백성이 편안해집니다. 도덕적 정치는 백성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과 평화로움까지 포함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삶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셋째, 갈등이 줄어들고 신뢰가 쌓입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확립되면 불필요한 이권 다툼이나 편파적인 결정이 줄어듭니다.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도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불신이 감소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신뢰는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넷째, 나라가 단단해집니다. 퇴계는 도덕은 나라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가치가 사회 전체에 뿌리 내리면 나라는 내외부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을 갖게 됩니다. 국민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나라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국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도덕적 정치가 실현된 사회는 단순히 문제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그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꿈꾸었던 도덕적 정치는 이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시니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였던 도덕적 정치의 이상,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퇴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을 통해 지켜온 삶의 철학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학문 수양에 힘쓰고
관직에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발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정치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도덕적 가치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계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퇴계 이황 선생님의 도덕적 정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이 더 깊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빛나는 길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